오랜만이래요 우리 방에서. 안녕하세요. 너무 현답이고.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월간 KBO 1회고 와. 저희는 기아 타이거즈 편파 방송을 맡고 있는 저는 소데스 캐스터 그리고 오마이 타이거즈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스타뉴스의 김동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또 직접 소개해 주세요. 두산 베어스 편파 방송 그리고 매거진 이제 두간 야구를 진행하고 있는 지케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올 시즌 좀 시작부터 좀 화제가 됐지만 잘 헤쳐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강상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저는 하나 편파 BJ 장하나고요. 이글스 톡톡을 같이 진행하는 기자님이 여행을 가셨습니다. 기자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첫 방송부터 함께 못하게 돼서 또 다행히도 우리 조인식 기자님이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조금 틀까요? 우리가 우측에 좀 많이 쏠려 있는데 시작 전에. 보면은 내가 갔다 올게요. 저희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두산 베어스 한화 이글스 세 팀의 각 내용들을 다리가 기니까 저게 되는구나. 1부에 15분씩 이렇게 각 구단의 얘기를 전담 기자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고 저희 기자님 내가 좀 옆에 있어 이러다 됐어 하면 맞아. 됐습니다. 내일 개막입니다. 좋은 것 사실 저희 BJ들의 마음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습니다. 중계권 미칠 것 같아. 지금 여기 앉아있을 정신이 아니야 사실. 이렇게 사실 운전하고 오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냥 기자님들만 아니면 그냥 도망가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이럴 도망가고 줄 싶은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 이제 공지나 이런 것들을 보셨겠지만은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중계권을 현재 지금 몇 시죠? 3월 20일 오후 9시까지 구매를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협상을 진행하려 진행할 수 없다고 지금 하고요. 네. 정확히는 이제 아프리카 TV 쪽에 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컨소시엄에서 아직 도장을 못 찍었대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데 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아직. 사고 싶은데 살 수 있는 구매 대상자가 없어요 지금. 내일 개막 전까지 트라이 계속 좀 해본다고 하는데 입고 예정 상태. 머니가 그치. 상품은 입고 예정 상태인 거죠 이제. 딱이다. 입점은 확정인데. 네, 웃고 있지만 사실 속은 BJ들은 미치겠어. 네, 미치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오늘 첫 방송이니까 어. 신나고 즐겁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다고는 생각했는데 저희가 방송 켜기 전에 이렇게 기자님들이랑 좀 몇 마디 했는데 너무 재밌어. 빵빵 터져. 완전 재밌어. 그리고 그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또 깜짝 놀랄만한 우리 방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맞아. 아 네. 그래? 맞아요. 예. 우리 방에서는 카리스마 강상 기자님이시니까 생각을 못하지. 근데 그 또 기자님을 잡는 기자님이 있다는 거 오늘. 아니 저는 이제 저는 내일 입중계를 하기로 했고 여기 이제 입중계가 뭐예요? 카카오 TV. 안 돼. 여기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어디래? 갑자기 유튜브 라이브. 와 이렇게 묻어버리네. 페이스북. 파트너에서 못 가는 거잖아. 아니야. 아까 뭐라고? 초코라고. 쿠키 34개 고맙습니다. 벌써 쿠키 받을 생각하더라고. 네. 입중계 네. 입중계. 약간 라디오 같은 거죠 입중계면. 그렇죠. 이제 화면을 못 띄우니까 근데 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이제 세 분의 와 철벽기아님도 300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달에 한 번 기획되어 있는데 그리고 다른 BJ들도 기자님과 2인 1조에서 들어올 수 있어. 입점할 수 있어. 물론이죠. 입점. 돈만 내면 돼. 10,000개씩. KBO 가입할 때 돈을 내듯이 가입비를 내듯이 네. 가입비를 내야. 기자님 50, BJ 50에서도 괜찮습니까? 그 정도면 그 괜찮아. 진짜 철벽. 발광부들이네. DJ 플레인 진짜. 아니 너무 좁아요. 좁아서 이게 우리가 더 좁게 앉아야 되니까 그 정도는 내야 된다. 진짜. 그렇고 이 세 분 기자님이 이게 나이랑 연차가 조금씩 달라. 그래요. 저도 딱딱 자세히는 맞아떨어지지 몰라요. 않아. 궁금하긴 해요. 네. 가장 저, 누가 예. 연장자. 보세요? 연장자는 우리 김동영 네, 기자님. 접니다. 예. 네. 우리 99학번 형님. 우리 그러면 99학번이라고 몇 번 얘기해? 부록이 대신 네. 네, 20세기 학번이고요. 네. 99. 네, 와. 마흔이 됐습니다. 네. 와, 나 초등학교 2학년 때다. 같이 앉아있는 영광인 줄 알아. 정말 죄송하지만 왜 이러시는 거죠?
SK 새로 외국인 선수 들어온 선수도 이제 브록 다익손인데 그 선수랑은 14살 차이 아닌가요? 25이죠 그 선수가. 똑같이 브록인데 라임의 왕이었어. 아, 또 격투랑 신고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다음 네. 그 다음에 연장자. 네. 저희가 동갑이에요. 동갑이야. 저랑 이렇게 다. 저희가 동갑이고 바로 바로 라임. 입사도 한 6개월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누가 6개월 먼저세요? 제가 6개월 먼저 아, 갔는데 그럼 강상 기자님이 6개월도 쳐줘요? 기수로? 그 연도가 달라요. 연도가 달라서 아. 그러니까 친구인데 이게 연도가 달라서 그 선배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제가 굉장히 깍듯하게 모시고 있고요. 아까 보니까 엄청 깍깍하게 맞아요. 모시더라고요. 저도 깍듯해요. 아니 굉장히 현장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정말 그렇게 좀 취재를 공격적이라는 단어를 조금 조심해 주세요. 예. 강상진 장님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공격적이게 어그레시브하게 취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네, 뭐 누구한테 공격적이라고 얘기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조심해. 조금만 좀. 네. 오늘 약간 조금만. 괜찮습니까? 이러한 네. 지적?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가 좀 보호 정책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 왜 땀은 내가 나? 아, 씨. 그냥 팩트만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인된 사실만 복수의 관계자에 의해서. 예. 오케이. 그래서 오늘 오실 때도 되게 안전운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안전제일주의라서. 아, 더워 죽겠네. 뭐 아니면 뭐 따로 시간을 드릴까요? 뭐 나가도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거 맞아요. 예, 아무튼. 자, 그러면은 좀 벌써 또 시간 은근히 또 시간 잘 가고 뭐 있네. 인사가 뭘 한참 길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될 거는 얘기했으니까 각 각 프로그램 팀당 음. 프로그램 소개를 네. 그래 한번 해야 되겠네. 소개를 좀 해줘요. 이제 각 구단별로 이제 편파 BJ들이 모였고 또 기자님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또 각 구단 자기 구단 얘기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서 일부에는 이제 각 팀당 1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정확히. 예. 15분을 넘기면 얘기하고 있어도 바로 종료.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게 되고. 국정감사인가요? 예. 그리고 마이크는 꺼집니다. 그 이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제 그 BJ 담당 BJ랑 기자님이 이제 한 조로 움직이는데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되고 또 기자님들은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들어오셔도 되지만 하지만 이게 시간이 15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담당 BJ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바로 그냥 차단할 수 강퇴? 있습니다. 예. 아니 여기까지만 하시죠. 책임. 라고 얘기할 책임. 수 있습니다. 책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15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 뭐 적게 쓰시는 건 괜찮아요. 10분 안에 난 하니까. 뭐 직회는 아까 뭐 얘기하니까 자기 뭐 5분 뭐 이 정도 난 할 할 게 수 있다. 없어. 나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저도 조인식 기자님을 믿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소댄스 캐스터를 믿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 강상 기자님도 방송해야죠. 아니, 어떻게. 저도 모르게 먹고 그만. 사는 일인데. 그 해야지.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예. 아니야, 해도 돼. 대신 자, 저 사람이 자, 이제 설득시켜야지. 15분 은근 길고도 짧은 것 같다고 이제 팬들이. 그래, 그게 참 묘한 시간이야. 길 묘하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나는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자. 아니, 작년 성적대로 가야지. 그럼 재작년 성적 순으로 가. 그럼 그 다음 전적으로요? 그거 알겠어. 그러면 저는 죄송한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모르겠어서. 아니지 왜 다르지? 그래 그러면은 역순으로 하죠 작년. 작년 역순. 작년 그래 역순으로 그럼 기아가 가시죠. 먼저 가는 네. 거네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기아가 먼저 하시죠. 당근 하나 주고 채찍 한번 때리고. 또 준비를 엄청 많이 했어 그래. 혼자만. 혼자 무슨 오마타야. 무슨 오마타를 준비했어. 아니 혹시 오마타 부장인데? 다른 이거 기자님 15분 동안 이걸 다 읽으시게요. 아니,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모르고 그냥 그냥 골드 처리해가지고 한다고 생각해갖고 엄청나게 어려웠어. 그냥 오마타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기자님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열줄, 일곱 줄 적으셨거든요. 아 이거 엔트리예요. 엔트리고요. 더 있는 거 맞죠? 아, 있어요. 네, 네. 기자님이 15분 다 채우셔야 돼요. 네. 어서도 오십시오. 여러분들 좋은 질문 해주시면 언제든지 라이브로도 여러분들의 가능합니다.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아부터 뭐 슬슬 진짜 저 타이머를 하려고? 타이머를 해야 돼. 나 질문 이거 좋은 것 같아. 기능이 것 있네. 이거 네이버 타이머 이거 먹방 할 때 원래 푸파 할 때 켜놓고 하거든. 그럼 철거 3부금 좀 틀어주시죠. 전투 3부금. 쓸데없이 지렸다.
그러면은 기아 타이거즈부터 먼저 시작하시죠. 알겠습니다. 저랑 우리 김동영 기자님이 발언권이 있어요. 뭐 질문은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들어오셔도 아 그냥 막 말씀하셔도 돼요. 덧붙이실 내용 있어도 기자님. 칼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스타트 이제 눌렀고, 오 되게 줄어든 거 되게 이상하다. 쫄린다. 자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 관한 이야기를 15분간 좀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지난해까지 함께했던 3명의 외국인 선수들을 다 버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 진짜 오. 실수하네. 이제 바이바이 하게 되었다. 재계약을 안 결별? 걸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결별을 됐다. 이제 하게 되었고 결별. 예. 윌랜드, 제이콥 터너, 해즐 베이커 이렇게 3명의 외국인 선수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제 윌랜드의 선수부터 이제 먼저 짚고 갈게요. 이제 이 선수가 투수고 오른손 투수예요. 이제 외국인 투수 둘 다 이제 오른손 투수인데 요코하마 네, 있었어요. 그리고 김기태 감독이 아주 좋아할 만하게 타자의 예. 경력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윌랜드. 아무래도 뭐 일본에서 뛸 때 센트럴 리그에서 뛰었으니까 거기는 투수가 타석에 서야 되는 리그인지라 이제 타자 경력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이제 제가 시범 경기 취재를 많이 한 번밖에 못 나가서 농구랑 겹쳐갖고 못 나와가지고 캠프 때 던지는 걸 봤어요. 연습 경기를 한 번 봤는데 그때 이제 뭐 한 149까지 구속이 나왔고 그러니까 기교파로 분류가 되는데 149가 나오고 아니 넘어가면 안 돼. 우리 시간을 허비하게 됐어. 좌우단간 그러니까 기겁파로 분류가 되는데 구속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고 본인도 150 이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다른 방 분들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직해방이나 장하나방 모르시니까 속해방에 모두까기 인형님이 개콘 박휘순이 출연하셨나요? 녹색 모자분이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저런 채팅 올리면 저의 지인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조현식 기자님이 그냥 너무나 쿨하게 근데 이게 너무 웃겨. 너무 표정에 일그러져. 아니, 나 못 봤어, 못 봤어. 실드를 이렇게 나는 치까. 빨리 위로 올라가기를 못 봤어. 못 봤어요. 아니 제가 취미가 남 흉내내는 건데 얼굴도 흉내내. 아니 근데 조현식 기자님이 시켜보세요. 남 흉내 내는 건 아, 진짜 꼭 기자 시켜보세요, 꼭. 기자계 탑 오브 탑입니다. 역대 원탑을 노려도 되지 않을까. 네, 성대모사계 마이클 조던이에요. 네, 네. 기사도 남의 거 베껴 쓴다는 소문이. 혹시 우리가 아는 그 이름? 아 기아 얘기 빨리 들어가네. 네. 윌랜드 얘기 좀 윌랜드. 하고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재고가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도 140 후반 뭐 본인 입으로는 150도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일단 터너랑 비교를 하니까 기교파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왜요? 최고 구속이 시범 경기 때 148이 나왔어요. 네. 이 투수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교파 아니고 그냥 윽박질러도 될 정도의 구위를 갖고 있는 투수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This is KBO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커브라든가 본인이 커브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 캠프 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일본을 겪어봤던 투수인지라 떨어지는 공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그쪽에 좀 연마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외국인 투수 중에 두 번째 옵션이 되겠죠. 터너가 1선발이 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윌랜드를 1선발로 생각하면 되겠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 중인 2선발 터너를 1로 보고. 네. 아. 터너가 아무래도 뭐 커리어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터너가 윗길에 있는 선수는 맞으니까 메이저 1차 지명자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다음 터너 말씀드리면 터너는 뭐 이미 2월달에 151, 2를 던졌던 투수여서 그쵸. 뭐 일단 강속구가 굉장히 돋보이는 투수고 역시나 여기도 커브가 괜찮아요. 평가가 이제 그 아마 그 강상수 총괄 코치님이 떨어지는 공이 필요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뭐 체인지업도 있고 근데 커브도 떨어지는 공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양현종이라는 대투수가 없었다면 1선발로 나가 개막전 선발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저번에 오마타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헥터랑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거의 비슷해요. 등판 경기 수도 비슷하고 이닝도 비슷하고 평자도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좀 헥터랑 비슷한 레벨에 있는 선수가 온 거라서 뭐 헥터랑 똑같이 혹은 그 이상 할 수 있을지는 뚜껑을 따봐야겠지만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너 같은 경우는 시범 경기 2경기 나왔는데 최고 구속이 벌써 152가 나왔고 네. 채팅창에도 스플리터가 144 이게 잘못된 네. 거 아니냐. 진짜 와. 스플리터가 있어요 터너가. 네. 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걱정거리 윌랜드 같은 경우는 팔꿈치가 좀 아파가지고 그거는 지난해 풀시즌을 못 뛰었다. 캠프 때 이런 그 이슈가 얘기를 있어요. 했었는데 이제 직접 뭐 인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근육 좀 안 좋아서 이제
첫 해는 굉장히 잘했고 맞아요. 두 그렇더라고요. 번째 시즌에서 이제 1군에 많이 없었는데 대신 2군에서 계속 던지면서 전체적인 인연이 다 비슷비슷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군 기록은 신경 안 쓰니까 내가 적게 던졌다고 얘기를 한다. 누가 일본 2군 네. 기록까지 흔히 보진 않죠. 내가 그래도. 그 알고 보면 내가 적게 던진 건 아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이제 메이저랑 마이너에서 뛰었던 기록들까지 다 봤는데 윌랜드랑 터너 좀 마음에 드는 게 계속 선발로만 뛰었던 주로. 그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해즐 베이커가 이제 시범 경기 초반에는 6연속 삼진 나오면서 뭐 연습 경기 때도 누굴 데려온 거냐? 연습 경기 때도 좀 좋지 않았는데 뭐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해즐베이커가 메이저리그에서는 장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호타준족 스타일이었는데 여기는 장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타격폼을 조금 수정을 해서 온 상태였어요. 근데 그게 손에 안 맞으니까 자기 몸에 그래서 옛날 폼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본인하고 그때 19일인가 게임 끝나고 내려가서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이 배트 낼 때 당겨치는 게 아니라 투수 쪽 방향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좀 손을 좀 이제 익는 것 같다. 고척 경기에서는 좀 네, 밀어쳐서 네, 안타로 네. 치고 그랬어 한현희 선수한테. 근데 좀 이제 좀 마음 편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던. 그러니까 본인이 좀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좀 잘 밟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시범 경기 마지막 4경기를 다 안타를 쳤거든요. 맞아요. 예. 홈런도 있고 장타도 있고 다 2루타 뭐 치고 하면서 조금 본인이 좀 스스로 적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감독님도 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외국인 선수는 뚜껑을 따봐야 돼요. 뚜껑을 따봐야 되지만 어쨌든 연습 경기 때 걱정했던 거랑 비교하면 시범 경기 초반과 비교하면 좋아진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직접 봤으니까 윌랜드나 터너, 해즐베이커 좀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스타일들이? 해즐베이커는 좀 진지한 스타일이고요. 근데 버나디나도 좀 진지한 스타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조금 유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지한 건 맞는데 또 유쾌할 때 또 되게 유쾌하고, 그러니까 딱 그 맺고 끊음이 좀 있는 스타일인 것 같고, 터너 선수는 약간 예민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민 스타일, 네, 예민 예민하더라고요. 과민충.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어쨌든 간에 나쁜 의미가 아니니까 예. 좀 디테일을 챙기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고, 윌랜드는 그거에 비하면 좀 밝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말도 좀 윌랜드 예, 괜찮아요. 말도 좀 잘하고 스타일 예. 괜찮아요, 네. 윌랜드. 해즐베이커는 제가 며칠 전에 따로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거 좋아요. 네, 봤는데 좀 진지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타격폼 얘기 나오고 시범 경기 초반 부진 얘기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뭐 좀 기분 좋은 인터뷰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못했던 거 얘기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딱 하나 카드를 꺼냈는데 3년 전에 해즐베이커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할 때 제가 그 경기를 미국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뭐 영어로 이제 너 영어로요? 메이저리그 데뷔 전 할 때 봤다 이렇게 영어로 얘기했더니 직접 갑자기 네, 갑자기 그냥 아이소유 하면 돼요. 예. 아이소유. 아이소유 한 다음에 장소만 딱 얘기하면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얘기했더니 영어 어렵지 않습니다. 해즐베이커 선수가 갑자기 너무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이거 아시죠? 주먹 부딪히는 거.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캠프에서도 계속 이러고 있어. 이거 김기태 감독이 해서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이러던 애도 있었는데 뭐. 그래서 해즐베이커 선수가 진지하기는 한 것 같은데 또 사람이 다 띄워주면 그런 게 나옵니다. 예. 그런 윌랜드도 면모도 정말 있었다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젠틀하기도 하고 일본에서 타격 능력을 되게 많이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센트럴리그에서 그 요코하마 라미레즈 감독의 스타일상 8번 타순에 배치가 되기로 했었거든요. 이제 4홈런을 4개를 쳤다는 맞아요. 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라미레즈 감독은 타격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투수에게 8번 타순에 세워요. 그 8번 타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또 안타도 많이 쳤고 그래서 상대 투수가 쉬어갈 타순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명타자 제도가 있으니까 한국은 투구에만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감독이 김기태 감독이라면 언제든지 저뭐좀 이미 이제 2015년도에 스틴슨이 한번 대타로 나온 나간 적이 적이 있어요. 있어요. 스틴슨. 연장까지 막 기대된다. 가고 그러니까 또 워낙 이제 지명타자를 막 중간에 소멸을 많이 시키시기 때문에 스탠스 잊고 있던 이름인데. 헥터도 작년에 또 서기도 했고 네.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5분 남았네. 5분 남았어. 나머지는 빠르게 해야 되게 되겠다. 길다고 생각돼. 이범호 선수 근황 좀 알아보죠. 아니 여기 일단- 내용이 많은 거야. 일단 이범호 선수는 지금 그러니까 햄스트링 부상이기 때문에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햄스트링은 특효약이 없어요. 그냥 쉬어야 돼요. 근육이 붙을 때까지. 그래서 뭐 시점을 지금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언제 올까요라고 해서 뭐 구단에 물어본들 언제 됩니다라고 딱히 답을 줄 상황도 아니고요. 그냥 좀 그냥 잠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어지는 게 이제 그럼 누구를 3루를 쓸 거냐. 또 개막전 3루는 최원준이 최원준 확정이 났잖아요. 근데 최원준이 일단 뭐 3루수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경쟁자가 이제 뭐 저 누구야 류승현, 황대인, 뭐 이창진 정도인데 문선재 어떻습니까? 화이팅. 은 화이팅. 네. 그 정도인데 이제 뭐 어쨌든 쓰임새의 측면이라면 최원준이 제일 낫죠. 뭐 예를 들어서 경기 중간에 막 뭐 더블 스위치가 된다던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외야로 또 보낼 수 있고 2루 2루도 가능은 하니까. 제발 좀 올해는 좀 최소한 내야에서만 좀 최소한. 그러니까 최원준 입장에서도 기회라면 기회인 게 스프링 캠프 출발할 때 이제는 한 내 포지션을 찾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달 조금 시간이 흘러서 개막전 주전 3루수로 물론 본인이 그걸 원한 건 아니겠죠. 본인이 예. 3루수로 나감을 당한 케이스가 됐지만 근데 어쨌든 뭐 간에 원래 세대 교체라는 게 네. 그렇게 이루어지는 맞아. 거죠. 나중에 지나서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전 3루수가 나가게 됐고 그다음에 뭐 경쟁자를 꼽자면 이제 류승현하고 황대인인데 황대인 같은 경우는 김유태 감독님이 지금 당장 주전으로는 힘들 수 있겠지만 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니까 스타일러 놓고 봤을 때 이범호의 후계자라고 봤을 때 황대인이 맞아요. 근데 요새 한 왜 방에 이렇게 있으니까. 타석에서도 비슷해 네. 요새. 생긴 것도 비슷해. 준비 이건 좀 그렇구나. 생긴 것도 어쨌든 다른데 모양새 그 이렇게 외모도 그러니까 비슷해. 동글동글하고 까맣고 아니 근데 해가지고 비슷해져가 갈수록 네. 지금. 하드웨어가 덩치가 좀 커지긴 키가 했어요. 큰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 약간 좀 웨이트가 커지고 이러면은 아주 이범호 선수랑 좀 비슷해졌어요. 비슷할 것 같아요. 타석에서 뭐 준비하는 자세도 비슷해졌어. 어쨌든 최원준, 류승현, 황대인을 셋만 놓고 봤을 때 황대인이 제일 파워가 있는 그쵸. 선수니까. 3루라는 포지션 스타일상. 그래서 이제 길게 봤을 때는 황대인 선수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독님도. 그러면은 좀 언제다 좀 딱히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뭐 특정 시점을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최원준 선수도 그 시범 경기 때 이제 움짤로 많이 돌아다녔는데 수비가 굉장히 좋아진 모습. 예, 저도 예. 이제 풀 경기 어지간하면 많이 봤는데 많이 부드러워졌더라고요. 다행이고. 이 시간 아니면 알기 어려운 걸 빨리 해야 되겠다. 박준표 선수랑 임기준 선수 근황 좀. 아, 박준표 선수는 뭐 오마타 들으신 분들 다, 위 뭐 다 용종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위 용종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이제 그게 부상이 아니라 질병에 가까운 거다 보니까 그 완전히 몸이 다 다스려진 다음에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직 시간이 좀 아직 운동을 오롯이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구단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그랬더니 뭐 몸이 뭐 안 좋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수술이 좀 2번이나 받아서 좀 뭐 큰 수술이라고 하면 좀 말이 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좀 뚝딱뚝딱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임기준 선수는 지금 2군에서 운동하고 경기 뛰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구속이 조금 아직 안 나와서 구속이.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1군에 올라올 수 있는 몸 상태로 안 올라온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언제라고 여기도 딱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데 대신에 뭐 하준영이라든가 뭐 이렇게 왼손 자원들이 있으니까 좋아요. 네. 뭐 이어서 가면 하준영 선수 같은 경우 오마타 들으신 분들 작년에 한 2번 정도 언급이 됐었어요. 작년 5월달에 박형식 감독님이 구속이 138구 정도밖에 안 돼서 한 5kg 더 나와야 된다. 그리고 6월달에 콜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142까지 나왔어요. 그 맞아요. 당시에. 예. 근데 시차말로 저 터지고 다시 2군으로 갔거든요. 평자 9점대인가 찍고. 근데 올해 시범 경기 때 146, 7을 던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속이 올라오면 위력을 발휘하는 스타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구속은 오르게 돼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구속이 오르면서 시범 경기 때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게 정규 시즌까지 쭉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그러면 당장 임기준 선수를 무리해서 올리지 않더라도 대체 자원들이 생겼다는 거니까 그럼 이게 다 뎁스잖아요. 소위 말하는 선수층. 특히나 기아는 불펜에 물음표가 꽤 많이 붙어있던 팀인데 이렇게 튀어나온 선수들이 있으면 시즌 운영에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론으로는 기아 타이거즈 불펜하면은 꽤나 이제 이거 뭐 계산이 서겠냐 싶긴 하지만은 그렇죠. 또 면밀히 보면은 젊은 군필 자원들이 꽤 많아요. 또 이준영 선수도 지금 이제 상무 들어오고 나서 시범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긁어 볼 만한 자원들은 지금 많이 있고 불펜이 그래도 막 믿고 맡길 만한 막 필승조다 이거는 아직은 감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꽤나 1이닝 정도는 맡길만 하지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윤성민 선수는 이번에 이제 준비는 안 했고 못 했어요. 좀 개막이니까 우선 좀 빼주고 선발 로테이션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선발 로테이션은 일단 뭐 개막전에 양현종 나가는 게 다 확정이 됐으니까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이제 오늘
그 개막 엔트리에 기아는 두 자리가 빠져 있거든요. 25명만 등록이 됐는데 아마 터너 윌랜드 자리일 것 같아요. 이 둘이 올라오면 아마 이 선발은 터너가 되지 않을까. 시범 경기 때 그렇게 맞췄거든요. 시범 경기 개막할 때. 네, 이제 하나이글스의 얘기를 시작해볼게요. 그렇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채팅창에서 네. 대수형 단추 둘 중에 하나만 좀 풀어주면 안 돼? 배 터질 것 같다고. 미안합니다. 아 이거 편안하네요. 아, 우리 자꾸 조인식 기자님 그거 자꾸 얘기가 자꾸 나와. 왜? 아, 네? 이거 또 보니까 우리 나왔어요? 채팅창에서는 이거 여기 나왔어. 자기 그 뭐지? 밥 여기 먹는 부산 그건가요? 음. 그분 대수한테 닮으셨다고. 단추 하나만 풀어줘. 아 미안합니다. 영양사 아저씨 군내식당 영양사 아저씨 어디요? 구내식당에 자기 회사 네. 구내식당에 영양사 아저씨 너무 닮아가지고 저는 어디에나 있어요. 예, 여러 분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습니다. 저처럼 생긴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네. 자뭐 이거 시간 금방 가네. 근데 생각보다 잘. 너무 길어. 생각보다 되게 길지 않아요, 시험은? 길어요. 10분으로 아니 우리 줄여야겠어. 채팅창은 심지어 우리가 지금 내 방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왜 우리 방 왜 방송하면 왜 채팅을 안 치나 도대체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아 근데 다들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 너무 짧다는데. 아 진짜 채팅창에? 또 자기 구단 얘기하면 되게 짧게 느껴지는구나. 그렇죠. 그게 원래 아무래도 그래. 그렇죠. 응. 네. 우리만 계속 20초 전, 10초 전, 막 계속 빨리 다음 하나 얘기 들으려고. 아 너무 짧았다고. 어. 아 진짜 얘기 좀 해줘. 아 근데 또 2주에 한 번은 또 각자 하는 거 하잖아요. 또 오마타에서 또 충분히 그렇죠. 얘기하시고. 또 나머지는 또 2주 뒤에 오마타 때는 또 다시 김동영 기자님. 아, 이거 너무 많이 준비했어. 15분인데. 나는 안 갖고 왔어. 나는 뭐 이렇게만 적었어 그냥. 새로운 외국인 2명. 아 빨리 저 소개. 시작하세요.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굽니까 다음은? 자, 다음은 하나 이글스죠. 다음 발제자. 접니다. 네. 시작합니다. 스타트. 네, 최강 하나 이글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도 이제 선발 선수가 바뀌어서 선발 투수가 샘슨 헤이를 이제 버리고 버렸죠. 확 버려버렸죠. 갑자기요. 네, 버려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외국인 투수 서폴드 선수랑 체드벨 선수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시범 경기를 제가 중계를 안 하게 되면서 유심히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기자님이 좀 보시고 느끼신 거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고 먼저 이제 우리가 두산에서 먼저 선발 투수로 나오는 선수가 서폴드 선수가 먼저 나오게 되죠. 네, 서폴드 선수가 뭐 체드벨 선수도 있긴 한데 둘 중에 서폴드 선수가 에이스라고 봐야 돼요. 서폴드 선수는 100만 달러고 체드벨 선수는 60만 달러거든요. 네, 누가 에이스인지는 처음에 데려올 때부터. 금액으로. 네. 네. 사실 그게 맞아. 단거가 그때 되거든요. 맞아요. 자유경제 네. 시장이네. 네. 아니 단가 차이는 무시 못하죠. 누가 1선발이냐는 질문은 둘 다 100만 달러일 때 하시는 거고요. 아. 100만 60만이면 누가 1선발인지는 안 물어봐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겠고요. 서폴드 선수는 일단 6가지의 구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개가 직구예요. 예. 직구 계열. 예, 직구 계열이죠. 포심과 투심과 이제 커터를 구사하고 보통은 이제 포심 위주로 많이 던지는 투수들이 많은데 서폴드 선수는 이 3가지의 패스트볼을 섞어서 많이 던지는 편이라는 거. 대신 뭐 구속이 뭐 터너 선수만큼 그렇게 높진 않아요. 150대 공을 던진다고는 하는데 평균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을 봤을 때 터너 선수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대신 조금 더 기교파라고 볼 수 있고요. 변화구는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이 구종들이 시범 경기에서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채팅창은 여기는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저희는 기아 외야수 아, 얘기하고 나는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얘기해 기아 줄 채팅창이라고. 거야. 아니 여기 보시면서 얘기하는 게 막 하나 팬들 또 보셔야 되니까. 뭐 다양한 구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계열의 패스트볼을 구사하는 선수답게 커터도 굉장히 좋아요. 예. 커터가 이제 우타자들을 상대할 때, 우투수가 우타자를 상대할 때, 좌투수가 좌타자를 상대할 때 굉장히 좋은 구종이거든요. 이제 도망가는 구종이기 때문에 뭐 스트라이크 존에 있다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밖에 있다가 살짝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이제 그런 공이거든요. 예. 기대가 되네요. 이 선수는 또 좌타자 상대가 좀 관건이에요. 예, 커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같은 손을 상대할 때 좋은 공이지만 또 다른 손을 상대할 때는 오히려 밖에서 잘못 들어와서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체인지업이 잘 구사가 돼서 돼야만 이제 좌타자를 상대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이번 시즌 넘어가는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또 우리 또 팬들이 하나 팬들이 또 강상기자님 한 마디 덧붙이자면 한용덕 감독님이랑 송진호 코치님한테 오키나와에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서폴드의 정말 최대 강점이 낮은 코스에 제구가 되고 공을 하나 넣고 빼고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구가 안정된 투수.
작년 이맘때도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친구가 지금 필러 어찌 씨가 그러니까 진짜 처음으로 버렸던 그 친구. 그 체드벨이 필러와 같은 자완이잖아요. 네. 체드벨은 필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라는 아, 얘기를 그래, 했고 맞아. 서폴드는 샘슨보다 구위 자체는 구속은 느리지만 무브먼트가 뛰어나고 제구력을 타자 무릎 위치에서 공이 놓일 수 있는 투수다라는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유희관인데 말만 들으면. 그런 얘기에 넣어두시고. 공이 빠르죠. 네, 그리고 또 체드벨 선수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죠, 기자님. 벨 선수 같은 경우는 좀 포심 투심 그리고 뭐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같은 공들을 던지는데 이 선수는 최고 147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시범 경기에서도 140대 중후반의 공을 보여줬고요. 또 시범 경기는 2경기에 나왔는데 1실점만 했어요. 2경기에서. 예. 난리 났네 이거. 한용덕 감독이 안 되겠네. 충분히 10승이 이상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렸는데 이 외국인 선수 2명 중에 2선발이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10승 이상 해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2명이 합쳐서 25승 이상을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 선수도 자완이면서 안정적인 이닝을 좀 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하나는 불펜이 강한 팀인데 이 좋은 불펜을 1, 2선발이 던질 때는 조금만 쓰고 3, 4, 5선발 상대적으로 불안한 선수들이 나올 때 그때. 불펜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닝을 많이 소화를 해준다면 네. 불펜 전체의 숨통도 트일 수 있고 3, 4, 5선발이 부담을 좀 덜 갖게 되겠죠. 네, 그거에서 바로 이어가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한화 하면은 작년에도 이제 선발 투수 때문에 고민이 계속 많았었는데 이제 좀 계속 이제 좀 감독님께서도 젊은 선수들도 많이 기용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내신 것 같은데 한화의 좀 선발 라인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일단 2명의 외국인 선수가 있고요. 네. 또 토종 선발 중에는 뭐 사이드암 김재영 선수 있고 또 박주홍, 김성훈 이렇게 유형별로는 굉장히 다양해요. 네네. 김재영 선수는 사이드암이고 박주홍 선수는 왼손이죠. 네. 그리고 김성훈 선수 오른손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유형으로 한 명씩 선발을 두고 있는데 유형이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잘 던지느냐 못 던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이 건데 선수들이 이제 또 어리고 처음 이제 네. 또 선발을 해보는 여러 선수들 가지 김재영 또 선수 말고는 불안 요소들이 네. 많죠. 이 선수들이 선발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시즌을 풀로 메이닝 뭐 평균 5이닝 이상을 소화해주면서 한 시즌을 풀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용덕 감독도 1+1이라는 걸 언급한 적이 있었고 근데 또 1+1도 쉬운 것만은 아닌 게 두 번째로 나오는 투수가 3이닝 이상을 안정적으로 3이닝 1실점, 2실점 정도로 막아줄 수 있어야 1+1이 가능한 건데 네네. 그건 거의 준 선발급 요원을 하나 더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1+1을 쉽게 쓸 수 없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5선발을 꾸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일부 상위권 팀들을 제외하고는 5선발, 4선발은 굉장히 불안한 선수들로 출발하는 팀들이 많을 텐데 하나도 그런 팀들 중에 하나라고 봐야 돼요. 준비되어 있는 팀이 한두 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런 팀들이 또 유력 우승 후보로 뽑히는 팀들이고 또 어쨌든 뭐 하나가 그래도 좀 잘 했으면 좋겠고 외국인 선수들이 또 좋게 평가를 받으니까 좀 좋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팬들이 계속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새로운 얼굴들. 저도 이제 첫날은 경기를 이제 대전에 가서 이제 봤는데. 계속 물어보시는 게 이제 노시환 선수, 변우혁 선수를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뭐 우선은 노시환 선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노시환 선수는 하나가 지난해 이제 여름에 드래프트를 했었죠. 네. 2차 지명을 할 때 제일 주목했던 선수고 그 해 야수 중에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이정훈 스카우트 팀장이 뭐 이 선수는 고등학교에서 유격수도 보고 삼루수도 보고 외야수, 투수도 다 봤던 선수인데 어느 자리에 놓든지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팔방미인 같은 선수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제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올해 들어온 신인 타자들 중에 타자로서의 완성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변우혁 선수도 있죠. 예. 네네, 변우혁 선수. 변우혁 선수는 파워 면에서는 지금 현재 노시환 선수보다 좀 더 좋다는 얘기를 듣는데 파워는 노시환 선수가 조금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완성도에서 좀 더 앞선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원래는 이 노시환 선수랑 이제 변우혁 선수를 저도 이제 중심으로 봤었는데 사실은 보면서 또 눈에 띄었던 선수가 김희환 선수, 박윤철 선수 이 선수였어요.
이 두 선수는 올해 불펜에서 좀 즉시 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 신인인데요. 올 시즌부터요? 루키예요, 네. 루키. 오. 네. 뭐 박윤철 선수는 대졸이기 때문에 아. 당연히 또 즉시 전력이 되어줄 수 있는 선수고, 이 선수가 서울고 출신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서울고 3인방으로 불렸거든요. 이 나머지 두 명은 서울권 1차 지명을 받은 선수입니다. 네. 그 동기가 넥센의 최원태 선수, 와. 두산의 남경호 선수고요. 이 두 남경호 선수는 이제 1차 지명을 받았죠. 는 혹시 근황에 복무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때 같이 스카우트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지명되지 않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했죠. 네. 그래서 대학에서 구속이 올라왔어요. 이 선수가 140대 초반 정도 던지던 선수인데 대학에서 좀 가다듬으면서 구속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또 하나의 지명을 받을 수 있었고요. 네. 이 선수가 올해 또 시범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영덕 감독이 뭐 불펜의 한 자리 정도를 맡을 수 있는 선수다라고 평가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김희환 선수는 변화구 구사 능력이 당시에 동기 고교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마찬가지로 또 1군에서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140대 초반의 포심인데 포심 페스티벌 구속 자체는 이제 높은 편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변화구 구사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스타일, 기존의 하나 불펜에 있던 선수들하고는 또 다른 그런 스타일로 1이닝 정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투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이제 우리 하나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얘기, 오늘 또 기사가 뜨기도 했었는데 이용규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확정적으로 결과가 나기는 했어요. 맞아요. 네.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이렇게 얘기가 네.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도 되게 답답하고 이제 시즌을 꾸려나가야 되는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네, 5분을 좀 쓸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이 얘기할 수 있는 선까지 좀 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간단하게 어떤 사태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이용규 선수가 뭐 한영덕 감독이나 또 박종훈 단장 체제에서 많은 베테랑 선수들이 이제 하나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실제로 나가기도 하고 서운함도 많이 느꼈는데, 이용규 선수도 그 중 하나였다라는 거는 뭐 지금까지의 보도를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죠. 네, 그런 서운함은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차이인데, 이용규 선수는 강력하게 나왔던 거고, 또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용규 선수가 선택한 방법도 그렇고 구단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구단에서도 심각하신가요? 아닙니다. 네. 예. 아 기쁜 일이요. 별풍선 터졌어? 2,000개? 4,000개가. 축하드립니다. 죽여버렸네요. 네. 뭐 이용규 선수의 거치보다 별풍선 2,000개가 더 중요한 시간일 수 있지만, 예. 그래야 또 어쨌든 유지가 되니까. 네. 이용규 선수가 오늘 참가 활동 정지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돈을 반만 받고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구단에서는 진짜 엄청 손해인데, 그치. 네. 그거를 근데 뭐 그러면은 구단에서 그냥 풀어줄 때까지 그거는 뭐 아무 때나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뭐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 구단이 이제 와라 그러면 오는 네. 건데 오늘 네. 상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구단 자체 언제라도. 구단에서 논의를 한 거고요. 구단 자체 징계죠. 구단 구단 징계 자체 중에 참가 활동 정지는 최고 수위의 최고 징계예요. 네. 구단 자체 징계 중에선. 예. 뭐 방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참가 활동 정지는 이 선수가 우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팀 네. 훈련도 못 하는군요. 네, 팀 시설도 쓸 수 없어요. 어. 네, 개인적으로 운동하려면 하는데 뭐 물론 작년에 조상우 선수, 박동원 선수가 KBO에서 받았던 참가 활동 정지랑 다릅니다. 그거는 연봉이 안 나오고요. 이거는 절반만 나와요. 네. 그러면은 근데 뭔가 이게 얘기를 이용규 선수가 할 것처럼 맨 처음에는 네, 얘기를 맞아. 했어서 네. 사실은 이게 뭐 팀이 무슨 제스처를 취하면 그거가 맞지 않으면 자기도 발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오늘도 인터뷰에서는 그냥 뭐 잘못했다, 죄송하다.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자님들이 생각하시면 뭐 내부적으로 좀 이용규 선수나 베테랑 선수가 섭섭해할 만한 뭔가 그런 걸 좀 뭐 원인이 느끼실 수 있었는지. 있으셨어요? 이거는 뭐 특정한 어느 날의 그냥 한마디라기보다 한영덕 감독이 작년에 부임하면서부터 계속 선수한테 메시지를 강력하게 날려요. 너무. 그러니까 그냥 의사 전달 자체가 누적된 굉장히-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하나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한영덕 감독이나 박종훈 단장의 그런 성향과 지금까지의 말들을 봤을 때 저는 한순간의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마음속에 쌓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사실 한용덕 감독 탓은 아니겠지만 베테랑 선수들이 작년에 어떻게 되는지를 봤다면 정근우 선수는 수능에서 자기의 새로운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고 송광민 선수는 반대로 했다가 자기가 결국 엎드려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으면 이용규 선수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참고사항이 됐을 텐데. 아니 뭐 이제 맞아요. 제롬 콜라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누구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뭐 그런 말씀, 분위기가 좀 있다 드리는 정도예요. 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싫으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거 뭐 맞아. 대부분 결론이 사실은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한 다 깔아놓고 이제 문만 열면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문고리 붙잡고 나 안 해라고 해버린 셈이니까. 그러면 이용규 선수가 들어가지 않는 그 외야 이제 어느 좌익이었나요? 좌익수죠. 좌익수 자리를 이제 누가 그러면은 담당해서 가는 건가요? 그 양성호 선수도 있고 양성호 뭐 외야에 여러 김민아도 선수들이 있고. 있어요. 예. 있기는 있죠. 자원은 많죠. 네. 자원은 많은데 그 어쩌다 근데 떠나고 그 좀. KTA 얘기는 왜 나왔던 거예요? 그냥 이강철 감독이 좌익수와 9번 타자가 확정이 안 됐다. 오양남이야 또. 뭐냐면 오비락이 오비락. 그게 뭐냐면 이제 네. KT가 좌익수를 이대영 선수나 김민혁 선수를 9번 타순에 배치를 해야 됐어요. 9번 타자 좌익수를 누굴 쓸 건지가 안 정해졌다 이 얘기였는데 굉장히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었죠. 네. 그렇게 됐구나. 그건 그냥 아무 뜻도 아니고요. 진짜 아예 아무것도 네. 아니었구나. 아니 우리 집에 쌀 떨어졌네. 그냥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근데 그 하필이면 이 오졌고. 시기에 하필이면 또 오졌다네. 좌익수에 이용규 선수라서 그렇죠. 오비락이죠. 전 몰랐었어요. 네. KTM 확정 아닙니다. 그냥 네. 뭐 그런 아다리가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맞은 거예요. 그냥 아다리가. 어쨌든 간에 뭐 잘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올 시즌 좀 잡음이 빨리 터졌는데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돌아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뭐 뭐, 생각은 다 다르.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선수가 저 자세. 그렇죠. 용서를 구하고 네. 좀 낮은 자세로 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길어지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테디우님 어서 오시고요. 백기 투항, 그다음 뭐 백기 종군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거 나오겠죠. 이제. 시간을 딱 정확히 썼네. 정확하네. 이제 두산에 대해서 네. 그래도 이용규 선수 이야기는 툭 던질게. 좀 막 이게 얘기할 게 긴 거 같기도 하면서도 좀 결론이 약간 지금 할 수 있는 게 좀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자리에서. 맞아요. 뭐 말할 초반에 수 있는 터진 게 것도 나을 없고. 수도 있어. 팀 입장에서는 시즌 중반에 완전 뭐 순위 싸움하고 있는데 아사리 판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을 찾잖아요. 빨리 이거부터 시간 돼. 빨리. 저런 아이 철두철미 두산 한 5분만 하면 될 것 같아. 저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일단 우리는 이제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뭐 저희는 핵심만 이렇게 빠르게 가면은 필승조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하, 아직도 그렇죠. 안 정해져 있어서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필승조는 한덕주 선수라는 확실한 마무리를 갖고 있습니다. 두산은. 그렇죠. 아 정우람 선수가 아니고요? 아 이미 겐세이를 시작도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 정우람이 두산에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정우람은 예, 하나에 예.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함덕주는 마무리로 버티고 있고 이제 그 선발도 1선발부터 5선발까지 굉장히 탄탄합니다. 선발에서 마무리로 이어지는 그 가교 역할, 그 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김광일 선수와 곽빈 선수가 빠진 부분을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도 그랬고 올해 후반기까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김광일 선수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자들의 배트 스피드가 떨어지는 후반에 빠른 공으로 윽박지를 수 있는 투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다른 불펜 투수들과는 또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자리를 최대성 선수가 메워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대성 뭐예요? 방송에 접속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최대성이 스프링 캠프 때 공을 보니까 152kg가 나왔어요. 너무 좋았어. 2월에. 그거 다 알죠. 근데 거기 나도 그렇죠. 가서 봤어. 아니 중계가 아니라 진짜 진짜 공 싹 들어가는 찔렸어 게 진짜로. 하이 페스티벌로 그 지바 롯데 경기였거든요. 네. 거기 케니스 바르가스라고 아시죠? 그 메이저리그 아, 출신. 그 미네소타에서 잠시 뛰었던 선수죠. 예. 그 홈런 타자인데 그 박병호 선수가 그 하이 선수랑 박병호가 넘지 페스티벌에 못했던. 경쟁했던. 헛스윙을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야. 정말 그걸 보고 저는 최대성 선수가 볼넷도 안 내주고 공격적인 투구를 하고 이래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김원영 투수 코치랑 또 김태형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일단 김태형 감독은 직접적인 기술적인 평가를 하기보다 지금처럼만 하면은 소원이 없겠다. 지금처럼만 계속 해주길 바란다고 했고 김원영 투수 코치는 이 최대성 선수가
굉장히 성실하고 훈련을 열심히 하는 선수가 그래 맞아. 근데 맞아. 그런 이제 아직 평가를 다 채 못 받은 선수 그런 선수들이 또 많아요 또. 맞아요. 이제 그 선수가 생각을 바꾸고 마운드에서 자기가 어떻게 투구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최대성 선수는 12년과 14년의 성공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롯데에서 네, 롯데에서 그렇죠. 있었죠. 이제 그 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믿고 있고 그래서 김강률의 자리를 최대성이 대체할 수 있다면 두산은 베스트지.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제 받쳐줄 아 그렇게 제 되는 거 원하지 않아. 이해 카드도 있었는데 홍상삼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선발 투수로 나오던. 홍상삼 진짜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 그래요? 오. 홍상삼은 직접 또 만나서 이야기도 했었고 오키나와에서 정말 의지에 불탔는데 시범 경기 때 한국 날씨가 조금 추워서 그런지 좀 제구력을 그때만큼 보여주지 못한 게 조금 아쉽고 이제 이형범과 윤명준 선수는 김태형 감독이 플랜 B로 언급을 했던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엔트리에 들어갔어요 개막 엔트리에. 이제 이 선수들과 또 윤명준 이현호 잘했지. 그리고 박치국 선수까지 박치국이 8회를 맡고 함덕주가 9회를 맡을 가능성이 지금은 가장 큰데 그럼 개막 때 바로 들어오는 거 박지훈 들어왔어요. 선수. 박치국은 네.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훈련 열심히 했고 그래서 박치국과 함덕주가 8, 9회를 맡고 10회를 최대성, 이현승 이 선수들이 6, 7회 막아줄 수 있다면 진짜 베스트 시나리오죠. 네. 사실 선발도 근데, 여기는 좋아서 두산은. 시범 경기 오면서는 주목했던 선수는 이현호 선수. 이현호. 네, 이현호 괜찮았고 맞아요. 그걸 괜찮았다고 봤는데 하더만. 이제 팬들의 입장은 속빈 강정이다. 양은 많은데 결국에는 7, 8에 갈 수 있는 투수 윤명준 사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박치욱이 논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사실 거기도 이제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정말 스탯만 봤을 때에는 망할 수 없는 외국인 타자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적응을 못하고 있는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페르난데스 선수는 오키나와에서 봤을 때 굉장히 활달한 선수구나 라는 인상을 가장 먼저 어떤 거예요? 받았습니다. 왜요? 굉장히 활달한 선수예요. 말도 많이 하고 좀 자유분방한 성격이고 왔다 갔다 좀 정신이 없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는데 이 선수가 일단 쿠바 출신이다 보니까 그 영어로 소통이 안 돼서 저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어로 소통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지금 있는데.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영어 못해요. 저는 강성사님 영어 쓰시는 일본어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영어로 어느 정도 how was it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은 대충 대화가 되는데 그거조차 통하지가 않는 아유. 스페인어로 라틴어. 쿠바 출신들 영어 못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맞아. 일단 김태형 감독의 평가는 좋은 걸 갖고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했어요. 그 페르난데스는 그 기술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와 그 미국 무대에서 뛰었던 그 기술은 확실히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장타력이 크게 부각되지가 않았는데 한국에서 치는 걸 보면 장타력도 어느 정도 있고 갭투갭 피팅이라고 하죠. 좌우중간을 활용한 그렇죠. 그 타격을 해서 2루타 이상의 장타를 생산해내는 그런 파워가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마음대로만 되면 얼마나 그래. 좋아. 아니 뭐 근데- 기자님들 말씀만 들으면 다 잘하는 거 같아. 질 수가 없어요. 여기선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 아직 안 시작했거든. 아니 솔직하게 진짜 말씀. 그래서- 시즌 개막전은 모든 팀이 다 다 80승, 좋아. 90승 아니 한다니까요. 그럼요. 아니 아니 이렇게 좋은 캠프에서 투수공을 또 이 선수가 칠 수 있냐?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를 보면 캠프에서 그 선발 투수들 목표 승수 합하면 80승 나와요. 맞아. 선발만 80승이에요. 선발 80승하고 불펜에서 역전 한 10승까지 해서 15승 하겠다, 20승 아 하겠다 근데 이렇게 채우면 정말 그 캠프에서 감독들의 말을 들어보면 1년 동안 역전승을 한 번도 못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 이길 것 같아요. 철벽이야. 아닐 것 1회부터 같아. 9회까지 플랜이 완벽하거든. 우리 팀 올해 역전승 없습니다. 1회부터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페르난데스를 보면 사실 타구단에서 두산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캠프 당시에. 처음에 최주환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 1루수를 오제일과 페르난데스가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도 이 두 선수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다른 구단에선 감독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외국인 선수가 주전 보장이 안 되고 20홈런 80타점을 3년 연속한 선수가 경쟁을 하고 있다. 얼마나 뎁스가 두꺼운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 부럽다. 일단 최주환 선수가 불의의 부상으로 본인은 통증이 없다고 하는데 잠깐 쉬어가게 되면서 두 선수가 1루와 지명타자를 번갈아 맡게 되는 거죠. 지금 시나리오는 그래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정말 누가 봐도 올해도 이제 2위랑 갭을 벌리면서 선발진도 그대로 가져가고 5선발도 유희관이라는 카드가 정말 좋게 들어왔는데 결국 팬들의 마지막 걱정거리랑 리스크는 안방입니다. 양의지의 공백이 좀 어느 정도로 그렇죠. 최소화를 공백이 시킬 수 컸으면 좋겠죠. 있을지
네. 일단 제가 정말 김태형 컸으면 감독의 이야기를 네. 해드릴게요. 네. 그 직접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포수의 공백을 양의지의 공백을 포수 하나로 메우는 건 어렵다. 그쵸. 그거 맞아. 네. 그래서 그건 진짜.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 케미스트리로 나머지를 메워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양의지의 존재감이 굉장히 컸고 처음에 양의지 선수의 NC 이적이 확정됐을 때 거의 이제 20승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 대체자는 박세혁과 장승현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장승현과 이응용이 정말 치열하게 건강한 경쟁을 했었거든요. 오키나와에서도. 이 두 선수들 확실히 강점은 있어요. 이응현 선수는 경험이 풍부하고 또 수비적인 면에서도 안정감이 있고요. 근데 장승현 선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7kg, 8kg 감량하고 또 특히 어깨, 송구 능력, 송구 정확성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SK 시범 경기에서 도루저지 연달아 그렇죠. 공개한 이 장면이 굉장히 강하게 임팩트가 남았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장승현 선수가 또 백업으로 낙점이 됐고 물론 장승현 선수가 아직 커리어가 약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승현이 과연 백업 역할을 양의지 때 박세혁처럼 충실히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려를 하시는데 본인이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또 올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시행착오까지도 좀 지켜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다른 팀들보다는 우리 포수 백업 장승현 선수가 경험이 적다고는 하지만 APBC 갔다 왔죠. 그렇죠. 군필이에요 거기다가. 그리고 나이도 괜찮게 어리기 때문에 아 이 팀 누가 계속 나와. 나는 재수 없어. 정말 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궁금한 네. 시즌이에요. 두산의 특히나 포수가 왜냐하면 작년에 NC하고 롯데 같은 경우가 그래. 주전 맞아. 포수들이 완전 나갔는데 마침 좀 두 달라졌단 팀이 말이야. 이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약간 그 두 팀은 투수력도 워낙 떨어졌었어 음. 작년에. 그래서 좀 실험을 하기가 어려운데 올해 두산은 작년에 투수력이 거의 건재한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럼 정말 그래, 그 맞아. 실험실 마냥 음. 포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방의 비중이 그 안방의 강도가 한 10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한 8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의지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은 무조건 공감을 합니다만 투수들이 건재하고 그리고 롯데와 NC의 경우에는 강민호, 김태군이었어요. 주전 포수가. 이 주전 두 명과 백업의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강민호 선수와 그 밑에 그렇지 갭이 컸지. 갭이 그러네. 굉장히 컸어요. 아. 그러니까 김태군 선수 밑에 뭐 박광열 그리고 뭐 정범모 정범모. 선수도 뒤늦게 데려갔잖아요. 그쵸. 김태군 선수가 나가고. 좀 안 되겠다고 싶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박세혁 선수는 양의지의 백업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경험을 쌓았고 성공 체험도 해왔고 또 상황에 맞는 리드를 하는 방법 이런 부분까지 본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박세혁 선수가 양의지의 빈자리를 100%는 어렵지만 충분히 경쟁력 있게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갭이 벌어지는 거를 저는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선수가 박세혁이라고 그럼요. 저도 네.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제 두산이 이제 작년 시즌까지 양의지를 주전으로 쓰고 박세혁을 백업으로 쓰는 호사를 누렸잖아요. 그렇죠. 그쵸. 어마어마한 네. 호사를 누렸는데 이제 이 메리트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세혁이 오롯이 주전이 돼서 풀시즌을 소화했을 때 백업일 때랑 주전은 또 다르거든요. 진짜 그럼요. 달라. 이게 너무 달라요. 기아 타이거즈는 박세혁 봤잖아. 선수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좋은 하는 게 기회인데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좋고 정말 이게 뛰어난 사원이잖아요. 뛰어난 사원인데 과장이 이제 이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야, 네가 이제 과장해라. 그러면 달라지죠. 신나지. 내 마음이 그럼요. 달라지죠. 근데 뭐 네. 박세혁 선수는 두산에 있어서 그렇지 주전감이라고 계속 말했잖아. 정말 주전감을 계속 와서 주전이 그래서 인정했네. 두산 팬들이 타 팀 가면 주전이라고 했더니 우리 팀 주전이 그래서 됐잖아. 두산의 아니 주전이 김민식 되었지. 포수도 백업일 네. 때 최고의 주전이 될 거라고 다 평가했었어. 그렇죠. 이제 그런 만큼 그 박세혁 선수도 시행착오를 겪겠죠. 분명히 양의지 선수도 맞아요. 처음엔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공격력이 부각됐지만 수비에서는 첫해 2010년에는 좀 아쉬운 부분을 분명히 보여줬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도 팬들이 믿고 지켜봐주는 거. 이제 팬들이 양의지 선수는 안 그랬는데 양의지는 이거 잡았을 텐데 그쵸. 이런 한동안 얘기를 하는 네. 거니까 그게 아니라 장담하는데 믿어야 그 얘기 돼. 무조건 그게 나옵니다. 선수한테 제일 안 좋아. 근데 방송하면서 나도 그럴 어. 거야. 아우 저거 양이지였으면 이러고. 그렇죠. 네. 분명히 그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설 준비는 박세혁을 해야죠. 해놨고요. 네. 이제 캠프 때 사실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줄 알았는데 본인이 FA 된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부담을 즐기고 맞아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이니까. 성격이 되게 중요해. 마인드가 좋아요. 호수는 성격이에요. 꽁한 스타일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엔트리가 발표가 됐는데 아, 좀 네. 기대했던 했어야 되는데. 두 루키가 있었는데 송승환은 일단 빠지고 김대한이 일본 엔트리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김대한이 물건이요, 이번에 물건. 들어왔습니다. 그 시범 경기 첫 타석이었죠. 아 시범 경기가 아니구나. 히어로즈와의 평가전이었어요. 그렇죠. 10일. 자체 평가전. 야 그날 첫 타석을 바로 뒤에서 봤어요. 그물에서 그걸 밀어서 우익수 키 글러브 맞고 나가는 3루타를 쳤는데 키움에서는 실책으로 기록했어요. 실제로 어쨌든 이정우 있다고. 씨. 거기서 초구 밀어가지고 거길로 보낸다는 것부터가 맞아요. 이게 엄청난 정말 괴물이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김대한 선수가 뭐 5분 컷 한다더니 다 아니, 썼네 근데 시간. 거짓말 아니라 나중에 이거 재보면 내가 말한 거는 진짜 40초 안 넘어. 아이고 다 그래. 그렇지. 그렇네. 끝내 이제 알겠어. 여기까지. 네, 아니 남았어요. 왜 그러세요? 김대한 선수는 그 굉장히 강인해 보이는 이미지와 다르게 굉장히 또 순해요. 오. 예, 굉장히 또 순하고 그 점잖고 약간 또 이렇더라고요. 겉은 바삭하면서 안에는 촉촉한 뭐 그런 튀김 같은 거의 남자인가? 뭐 촉촉한 초고집이네. 느끼해. 근데 뭐야? 그런 선수에게도 좀 굉장히 강인한 선수구나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뭐냐면 타자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수인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포지션이다. 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도 멋있게 하네요. 그렇죠. 신인답지 않은 멘트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놈이야. 그러니까 그저 신인답지 주어진 않다는 자리에 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식 기자가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준 게 뭐냐면 타자로서 지향점, 철학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장거리형 타자가 되고 싶은데 그만한 컨택트 능력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걸맞게 컨택트 능력도 키우고 또 장타력까지 겸비를 해서 이제 나중에는 10년 뒤에는 팀의 해결사로 좀 중요한 상황에 뭔가 해냈던 선수라는 이미지를 남기고 싶대요. 그만큼 원대한 꿈을 가진 선수, 뭐 오타니의 10년 플랜처럼 굉장히 저도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김기훈은 뭐 그런 인터뷰 안 했습니까? 김규는 착해요. 근데 착한데 승부근성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그때 19일 날 키움전에 털리고 내려갔고 그때 내려가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아 내가 못했다라는 자책 뭐 스스로에 대한 화남 같은 거를 잔뜩 안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단답으로 자꾸 나와요. 아 뭐야 은근슬쩍 기어 얘기하지 마. 아니 그러면 여기서 끊으면 돼요. 우리는 준 거야. 왜 그래? 이거 우리 시간이에요. 얘기하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김대한, 김기훈, 노시환 신인왕 후보로 굉장히 많이 거론들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정말 올해도 고졸 신인들이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맞아. 또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를 바라고요. 송승환 선수는 서울고 4번 타자였거든요. 그렇죠. 포스트 강백호. 오케이. 네. 어쨌든 어느 팀에서든 나오는 건 되게 재밌고 기쁜 일이에요. 네, 맞아요.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화에서도 또. 네. 노시환. 네, 루키들이 기대하고 빨리 있어요. 올라와야 돼. 그래야 또 재밌는 스타가 생기고. 신인들이 잘해주면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뭐 한영이 1부는 없어. 이렇게 각자 구단들의 15분 안에 좀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즐거웠습니다.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타팀 얘기를 좀 15분씩 듣잖아요. 여러분들 좀 어떠신지 그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도 이게 너무 우리 지루할까봐 방에서는 걱정되기는 해. 뭐 우리 얘기를 기다리는 시간도 있는데 사실 15분은 좀 많고 공통적인 의견이 10분? 7분 정도로 압축해서 하는 게 스피드하게 낫지 조금 않을까? 더. 아니면은 질문답, 질문을 질문답 하나씩 해서 답답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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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면 그것도 나쁘지 그것도 나쁘지 않죠. 네. 맞아 좀 그렇죠. 지루해. 3분씩 돌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죠. 우선은 뭐 첫 고민을 좀 방송이니까. 일단 오늘이 첫 턴이니까 얘기를 좀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 재밌대. 근데 이제 야구를 워낙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다른 팀 그럼요.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럼. 또 근데 좋아하지만 좀 스피디한 진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저희가 썩는 또 이런 것도 거를 얘기해보고. 근데 2부는 솔직히 더 재밌죠. 이 다 같이 부분은 이제 전부 다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은 난상 토론이고 아. 그냥 뭐 표현하면은 개판이야 이제. 개판 5분 전 이거 가는 거죠. 아니 사실 이 시간에는 정말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각자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중간에 사실 끼가 좀 그랬어요. 아니에요. 근데 네. 정말 더 편하게 막 들어오셔도 됩니다. 맞아. 그럼 어떻게 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쉬었다가 네. 5분 정도 한타임 쉬어가시죠. 2부를 준비하는 시간을 좀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쉬었다 올까요? 5분 5분. 5분 네. 뒤에 마이크 5분 꽂으시고. 뒤에 음악을 좀 켜고 탄계겠으님 100개 선물 아. 고마워요. 거시령님이 6,000개 고맙습니다. 아, 오늘 6,000개? 야. 예. 터졌어요. 오늘 그러면 피자라도 아 집에 가야겠다. 이겼어. 끝나고 삼겹살 회식하냐? 터졌어요. 화장실을 좀 다녀올까요? 지금 마이크 아, 나